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분 나쁘고 분하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 투자와 국내 투자 어떤 전략이 더 현명할지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확정.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죠. 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믿고 갔는데.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6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이었죠.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31조 원 규모의 메타플랜트를 세웠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총 투자액만 계산해도 9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성의를 다했죠.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려 했습니다. 현지인을 고용하고 현지 부품사와 협력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자동차는 25% 관세다. 철강은 50%다. 반도체도 곧 관세를 매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은 15%로 협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5%였죠. 그런데 한국만 25%라니. 한국과 일본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가장 나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2026년 가동 목표였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고 인력 수급이 안 됐습니다. 100만 달러 소송이 걸렸다던데요.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공사 현장 노동자가 다쳤대요. 삼성이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지아 공장은 완공했지만 관세 폭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시절이 그리웠죠. 일본 차랑 5% 차이였는데 이젠 가격 우위가 사라졌어. 현대차 관계자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수치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관세 25%면 소나타 한 대당 가격이 3천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와의 가격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졌죠. 현대차 영업이익 40% 타격 예상. 증권사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아찔했어요. 13조 6천억 원 중 5조 원이 날아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삼성 텍사스 공장이었습니다. 가동은 언제 하나요? 글쎄요, 원래 작년 말이었는데. 내년으로 또 밀렸다던데.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6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장비는 들어왔지만 숙련된 인력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전문가는 한정돼 있었고 TSMC와 인텔이 다 쓸어갔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갔는데 미국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의와 일자리를 무시한 초강대국의 오만함이었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2주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국내 투자 역대 최대 규모 확대. 저는 화면을 2번 봤어요.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어서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국내 투자액은 2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죠. 삼성전자도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투자하다가 당했으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 아냐.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배신했으니 우리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술도 지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자 미국 조지아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대차가 한국 투자를 늘린다고요? 추가 투자 계획은요?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지아주 관계자들이 긴장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조지아주 경제의 핵심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치를 아는군요. 그런데 반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이 없으면 미국 공급망이 흔들린다. 미국 산업계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투자를 줄이면 우리 일자리도 사라진다. 현지 노조도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뉴스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미국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발표했습니다. 국내 평택, 화성, 기흥 클러스터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 공정은 한국에서 먼저 개발하고 미국은 보조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 현대차도 선언했죠.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가속화한다. 2026년 상반기 가동 목표다. 기아 화성 2보 플랜트도 올해 완공한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구나.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의 기술력, 시장 영향력, 우리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바꿨어요.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강요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58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제철소를 포함해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 대단히 고맙다. 저는 화면 속 트럼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고맙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국내 투자로 기술의 뿌리를 지키고 미국에는 최소한만 투자하는 거죠. 위기 속에서 자존심을 지킨 국가대표 기업들. 저는 삼성과 현대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선언.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현대모비스가 주최한 차량용 반도체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오토세미콘 코리아 ASK였죠. 참석 기업은 23개였습니다.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글로벌테크놀로지, 동훈하나텍, 한국전기연구원. 저는 명단을 보며 감탄했어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올스타가 모인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독일 인피니언, 네덜란드 NXP,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의존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작년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1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5개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34%.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뿐이었죠.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국에 의존했는지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2021년 반도체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이규석 사장이 물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멈췄습니다. 일본 르네사스 화재 때문이었죠. 부품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일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공장이 멈췄던 그날. 뉴스에서 본 노동자들의 불안한 얼굴들.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이규석 사장이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칩, 전력관리 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 모두 국산화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못 만들 게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죠. 독일 폭스바겐, 아우디에도 납품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할 겁니다. 이규석 사장이 말했습니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파운드리와도 협력을 확대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한국에서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이미 10종의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680억 달러였습니다.
2029년에는 1,430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질 전망이죠. 2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이제는 기술도 주권이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단순 부품 조립국에서 첨단 기술 선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2주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현대차그룹 차량용 반도체 전략적 협력 체결. 저는 기사 제목을 보고 소리쳤어요. 드디어다. 사무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기술이 만났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현대차그룹은 향후 모든 전기차에 삼성 반도체를 탑재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자율주행 칩까지 삼성과 공동 개발한다. 저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판매한 차량은 726만 대였어요. 한 대당 반도체가 평균 3,000개 들어간다면 2천만 개가 넘는 칩입니다. 200조 원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동 진출.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분석 기사를 찾아 읽었어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이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죠. 현대차는 세계 3위 완성차 업체입니다. 막대한 수요가 있어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 시장만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할 수 있다. 포드, GM,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르네사스, 독일 인피니언과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프로젝트로 격상됐다.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저는 놀랐어요. 정부가 나선 겁니다. 2030년까지 1조 원 지원.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 인력 양성 전방위 지원.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이건 재벌 연합이 아닙니다. 국가산업전략연합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피재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해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 이규석 사장도 화답했죠.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장 지배력이 만나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넘어 기술 주도권 확보. 이게 바로 K-연합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3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우리는 하나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미국이 우릴 배신했을 때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저는 기사를 스크랩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릴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가 더 안전하다.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현대차그룹의 2025년 국내 투자액 24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평택, 화성, 기흥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국내 투자를 늘리는 거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변덕스러웠어요. 오늘 환영하다가 내일 관세를 매기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가 확실하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만 개발한다. 해외 공장엔 보급형 공정만 들어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의 3나노, 2나노 공정은 평택에만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엔 4나노 구형 공정만 들어가죠. 최첨단 기술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핵심 플랫폼은 울산에서 개발한다. 현대차 연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조립만 한다. 설계 도면은 모두 한국에서 나간다. 저는 그 전략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생산은 현지화하되 두뇌는 한국에 둔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주권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현대차그룹 국내 고용 11만 명. 2025년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5천 명 증가. 저는 기뻤어요.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늘어난 겁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2만 명 고용.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직접 고용만 11만 명. 협력사 고용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일자리는 우리가 지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수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국산차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애국 소비가 아니라 진짜 품질이 좋아져서다.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EV6. 이 차들은 유럽에서도 인기였어요. 독일 자동차상을 받았죠. 국내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이 해외로 나간다. 한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수 시장이 튼튼해야 수출도 안정됩니다. 한국 소비자가 인정한 제품이라야 외국 소비자도 믿죠.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해서 해외로 나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술의 본진 바로 대한민국. 저는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배신해도 중국이 추격해도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26년 상반기 경제보고서를 펼쳐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첫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726만 대. 현대차와 기아가 2025년에 판매한 차량이었죠. 그런데 2026년 상반기만 4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졌어요. 국내 시장 안정화가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어요.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소비자가 먼저 사용합니다.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죠.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수출해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울산 전기차 공장 가동률 95%. 현대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아 화성 2보 플랜트도 풀가동 중. 저는 기뻤어요. 공장이 돌아간다는 건 사람들이 일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품사들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출 50조 원 돌파. 만도 사상 최대 실적. 현대제철 자동차 강판 수출 급증.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만 잘 되면 뭐합니까? 중소기업도 함께 가야죠. 대마이너스 중소기업 동반 성장 모델. 정부가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HBM 생산 본격화. 뉴스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물량 30% 증가. 저는 환호했어요. 삼성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국내 생산 기지가 안정적이니까 납기를 지킬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공장은 아직도 수율이 불안정하다. 하지만 평택은 99% 수율을 자랑한다. 저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도 살아났습니다. 한국 자동차 내수 판매 180만 대 돌파. 2025년 통계가 발표됐어요. 전년 대비 12% 증가. 저는 거리를 걸으며 느꼈습니다. 신형 아이오닉 EV6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국산 전기차가 외제차보다 낫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AS도 빠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수가 튼튼하니까 기업도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해외 시장에 도전하죠. 유럽 시장 점유율 8% 달성. 현대차가 발표했습니다. 중동 시장 1위 유지.
기아도 선전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한국 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외신이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내수가 수출을 떠받치는 독특한 구조.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해요. 인구 5천만 명. 면적은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3위 자동차 회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회사도 여기 있죠. 한국식 자립 모델을 배우고 싶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인상적이다. 인도 재계도 주목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모델이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강해지는 한국 경제.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뿌리를 지키는 것, 내수를 키우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6년 9월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 2차 행사. 이번엔 참가 기업이 23개에서 47개로 늘었어요. 저는 명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 LG전자, 하나시스템. 대기업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중소기업들이었어요. 우리도 참여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반도체 설계 회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10명짜리 회사지만 전력관리 칩 설계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대마이너스 중소기업 연합 구조였습니다. 부품사, 장비사까지 참여한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 전체를 키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개 부품이 필요합니다. 설계 툴, 제조 장비, 패키징 기술. 모든 게 연결돼 있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협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이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10종 양산 성공. 현대모비스가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저는 리스트를 봤어요.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전력관리 칩, 통신 칩, ADAS 칩. 모두 핵심 부품들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현대차, 기아 신차에 탑재된다. 현대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700만 대를 생산합니다. 한 대당 차량용 반도체 10종이 들어가면 7천만 개 칩입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판로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없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보장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쓸게. 계속 주문할게. 그러면 중소기업은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형 연대 모델이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죠. 단가 후려치고 기술 빼앗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함께 가요. 협동의 DNA. 한 경제학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뭉쳤다. 위기 때 더 빛나는 국민성이다. 저는 울컥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지 않아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 잘 될 수 없다. 협력사가 함께 가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화답했죠. 중소기업 육성이 곧 삼성의 미래다. 저는 두 재계 거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성장했어요. 안산 반도체 설계회사 매출 10배 증가. 대구 패키징 업체 직원 100명 채용. 광주 전력 반도체 기업 해외 진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기뻤어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났어요.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죠. 서울 가지 않아도 된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좋은 회사가 생겼다. 저는 그게 진짜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만 잘 되면 뭐합니까? 전국이 함께 가야죠. 위기 속 연대 정신 발휘.
외국과의 차별화. 이게 바로 코리아 DNA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7년 봄.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차량용 반도체 수출 세계 5위. 타이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2026년 한국 차량용 반도체 수출액 180억 달러.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00% 증가. 저는 소리쳤어요. 해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34% 점유율이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에 밀렸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세계 5위. 시장 점유율 11%. 저는 숫자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뉴스가 이어졌어요. 포드, 현대모비스 반도체 채택. 미국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GM도 삼성 차량용 칩 평가 중. 저는 웃음이 났어요. 미국이 우릴 배신했을 때 우리 혼자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현대모비스와 협력 논의. 독일까지 왔어요. BMW, 삼성 엑시노스 오토 테스트 중. 저는 명단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었어요. 이젠 우리가 공급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줄 선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7년 850억 달러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1,430억 달러로 커질 거예요. 200조 원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게임 체인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차량용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을 바꾼다. 저는 그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일 인피니언의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 일본 르네사스도 위기감을 느낀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한국 기업과 협력을 타진 중이다. 저는 웃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군요. 그리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2030년 차량용 반도체 세계 3위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20% 달성. 저는 계산해봤어요. 20%면 300억 달러입니다. 40조 원이죠. 의존해서 주도국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시작일 뿐이다.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반도체로 영역을 확대한다. 저는 그의 야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마이너스 현대차 자율주행 AI 칩 공동 개발.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8년 양산 목표. 저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한국산 AI 칩이 전 세계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날. 그날이 곧 올 겁니다. 반도체 종속 구조를 바꾼다. 한 경제학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주도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빌딩 숲. 그 안에서 수많은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일하고 있겠죠. 저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이 배신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섰습니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협력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세계 5위. 2030년 3위 목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 기술을 원하죠. 의존해서 주도국으로. 한국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 저는 가슴을 펴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